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짤 시승기 바로 스즈키 GXX R600입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짭 시승기라고 해가지고 좀 짧은 시승기, 아무래도 시승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SMR을 목적으로 오늘 촬영을 하는데 짧게나마 시승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바이크는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는 미들 4대 천왕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R600입니다. 근데 이제 뭐 스펙을 좀 살펴보면은 4대 천왕에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은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의 느낌이 많이 나죠. 예전 구형 모델의 느낌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 뭐 이런 헤드라이트 뭐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이런 사이드 미러도 좀 약간 둥글둥글하게 좀 요즘에는 날카로운 디자인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 예전의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클러치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련된 느낌은 좀 없죠. 자, 그래서 스펙은 126마력입니다. 엔진 스펙은 미들 4대 천왕 중에 가장 좋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R6 같은 경우에는 123마력인데 그보다 좀 3마력 높은 수치로 되어 있고, 이런 파츠들은 지금 튜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순정입니다. 풀배기 외에는 전체 다 이제 순정인 상태인데, 특징을 먼저 좀 짚어드리면은 이 시트고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 810이거든요, 이 높이가. 그리고 이 시트 폭도 많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타셨을 때 타면은 되게 여유가 많이 남아요. 지금 제가 R6가 850이고 이거 810인데 다리가 많이 굽혀지죠. 지금 양발 착지가 되게 편안하게 되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포지션 적당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시트 자체가 낮다 보니까 뒤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되더라도 이 핸들의 위치가 엄청나게 이렇게 낮아서 약간 엎드려 뻗쳐하는 느낌의 이 어깨 긴장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스텝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스텝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좌, 그 다음에 상하, 이런 식으로 14mm씩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이런 스텝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미들급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전자식 스티어링 댐퍼가 들어갑니다. 일반 기계식 댐퍼보다 전자식 스티어링 댐퍼가 들어가면서 저속, 고속, 속도에 응대하는 그런 스티어링 댐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좀 부드럽게 잡아주고 고속에서는 강하게 잡아줘서 이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속의 이 핸들의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스티어링 댐퍼도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41mm 이너 튜브의 내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 쇼와 제품입니다. 뒤쪽도 쇼하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 특징이라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캘리퍼가 브렘보가 들어갑니다. 순정으로 브렘보가 들어가요. 물론 이제 브렘보 안에서도 급이 많이 나눠지겠지만, 또 이런 캘리퍼를 넣어줬다는 거는 좀 제동 성능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ABS가 없습니다. 좀 놀랍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인데, 이 ABS가 없고요. 그 다음에 TCS가 없습니다. 당연히 ABS가 없으니까 TCS도 들어갈 수가 없죠. 휠스피드 센서가 없으니 TCS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4대 천왕의 것들과 좀 비비기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계기판 디자인도 옛날틱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드는 두 가지 모드로 A 모드, B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A 모드는 풀파워, B 모드는 웨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 시승을 하려고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한번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시승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SMR도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GXX R600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승으로 고고! 처음 타면서 느껴지는 특징은 일단 바로 포지션인데요. 포지션 자체가 스텝도 엄청 뒤로 가 있지 않고 시트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핸들의 포지션 자체도 편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포지션의 제약이 좀 싫다, 좀 어려운 그런 포지션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적당한 포지션으로 알차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또 좋다고 느껴지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전자장치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보니 ABS도 없고 그 다음에 TCS도 없고 그 다음에 퀵시프트도 없다 보니 그냥 본연의 정말 이 미들급의 옛날의 그 바이크의 향기를 느끼면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R600이 또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디스크가 좀 휘었는지 브레이크가 뚝뚝뚝뚝 끊기면서 브레이킹이 되네요. 계기판 디자인을 보시면은 세련된 그런 디자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모토GP 같은 그런 머신에서 볼 수 있는 RPM이 올라갈 때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이 RPM 경고등, 이 부분은 좀 라이딩을 하실 때 재밌게 보시면서 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랩타임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트립, 그 다음에 총키로수, 기름 게이지는 없습니다. 네, 기름 경고등만 있고 RPM 게이지가 17,000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포지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류들도 보면은 이게 왼쪽에 지금 비상등이 있다 보니까 비상등을 아주 간편하게 내가 오른쪽 스로틀을 놓지 않고 브레이크를 놓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오른쪽에 스위치 박스에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다가도 비상등을 놓고 싶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좀 흔들릴 수가 있죠. 모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모드입니다. A 모드, B 모드. 그래서 A 모드는 풀파워, B 모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웨트, 레인 모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R6 같은 경우는 세 가지, 6R은 두 가지. 그러니까 6R이랑 비슷하게 선택지는 좀 좁고요. R6에 비해서 이게 다양하게 설정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R600은 단종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신차가 2017년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유로5 대응을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규제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과연 이 R600은 풀체인지 돼서 새롭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나오지 않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들 R차 같은 경우는 일제에서 재미를 보는 기종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은 하는데, 일본 내수 시장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본에는 규정 속도 제한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미트를 걸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죠. 토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초반 RPM부터 좀 토크가 잘 나와서 출발을 할 때 저 RPM 영역에서도 모자람 없이 이렇게 출발이 되다 보니까 저 RPM 영역에서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뭐 반클러치를 많이 감아주면서 좀 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속에서 계속 스로틀을 감으면서 이렇게 막 클러치 잡았다 뗐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토크 관리가 필요한, 뭐 RPM 관리가 필요한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편안하게 그냥 내가 토크가 모자란다 싶으면은 스로틀을 좀 더 감아주고 하면은 얘가 힘들어 하지 않고 꾸역꾸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쭉쭉 힘있게 뽑아주다 보니까 토크를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RPM 영역에서 나는 좀 힘있는 그런 미들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6R이나 이 R600이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동은 6500, 7000 사이에서 한번 들어왔다가 진동이 거의 사라지는 걸로 보여지네요. 2단에서는 7000 rpm 정도에서 토크 맛이 진짜 좋네요. 딱 기어 변속을 하고 스로틀을 딱 감았을 때 뚝 치는 느낌이 기분 좋게 칩니다. 이렇게 저 RPM이거든요. 4000 RPM인데 2단이에요. 2단. 출력 정말 좋네요. 저 토크, 저 RPM에서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RPM 영역에서 토크가 좋으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아무래도 기어를 많이 신경 안 쓰고 RPM 관리를 엄청나게 안 해도 탈 수 있는 게, 그런 게 좋죠. 빠르게 기어 변속을 했더라도 방금 팝콘 소리 너무 좋네요. 제가 타본 미들급 중에서는 제일 진동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중간 RPM 영역에서 6700이나 7000에서 RPM에서 이제 진동이 조금은 느껴지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요때 지금 진동이 좀 있기는 한데, 요거 잠깐만 벗어나면 6000에서 7000만 잠깐만 벗어나면 진동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좀 죽이기 아까운 엔진인데 이거를 없앨까요? 궁금하네요. 제동 성능은 좋은데 아쉬운 게 지금 앞쪽에 디스크가 휘어서 그런지 이렇게 떨린다는 것과 ABS가 없으니까 풀 제동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고동을 보여줄지, 내가 전자장치의 도움을 전혀 못 받은 상태로 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제동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좀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ABS 자체가 없다는 그 사실이 좀 걱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두려움. 여기서 제가 브레이킹을 하다가 리어를 꽉 잡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쭉 털리는 거예요. 저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급제동하는 때가 온다,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커브에서 만약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게 락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죠. 그게 좀 ABS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인데, 뭐 이게 코트급이나 아니면 125급이면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GXS R125에는 ABS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갔다는 거는 신모델을 넣을 때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더 큰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기업의 마인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제 R6도 ABS랑 TCS 추가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2017년씩 나오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스즈키에서도 본 거죠. 지금 미들급에서 ABS나 TCS 들어간 거는 뭐 카와사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R6도 TCS ABS 없는데 잘 팔려. 그러면은 우리도 꼭 그게 안 팔리는 이유는 아니겠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간 넋놓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 필요성을 못 느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요거 말고는 다 들어갔잖아요. 혼다의 600R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본 1000대 한정 판매로 끝났긴 했지만 TCS는 물론이고 IMU 기반으로 된 뭐 코너링 ABS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자장치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죠. 디자인도 그렇고 리뉴얼 자체를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개발을 하고 있다면 정말 기를 모아서 한 번에 다 때려박고 완전 새롭게 신차를 내놓겠죠. 그렇지만 스즈키 특유의 그 촉매 장치 큼지막하게 대포알처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아마 순정 머플러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기름 떴다요. 야, R600은 기름 게이지가 깜빡깜빡하게 전멸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들어와 있으면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저처럼 앵권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참고하면서 주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 브레이크도 강하게 걸리진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행하실 때 기어 변속을 꼭 레버 매칭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그냥 기어를 낮추고 싶을 때 낮춰도 리어가 막 심하게 락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휘청휘청하거나 그런 느낌이 크게 없습니다. 이 연료 쪽에 가이드가 없네요. 1차 가이드가 없어서 그냥 기름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물질, 큰 이물질들이 좀 쉽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저기서 이제 또 원가 절감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승기니까 총평을 한번 내려볼까요? 감히 1시간 남짓의 시승으로 총평을 한번 내려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낮은 시트고가 선택을 하실 때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 내가 키가 좀 작다 혹은 시트고 낮은 게 좋다, 포지션 빡신 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R600이 좋은 선택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RPM 영역에서도 좋은 토크를 보여주다 보니까 토크 관리, RPM 관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또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초보자인 분들이 많으신데 동시에 여기 들어가 있는 전자장치가 얼마 없다는 점은 또 고민의 거리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2017년 이후로 신차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중고만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적당히 잘 튜닝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바이크는 이 미들급의 맛을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도 적당하다 보니까 요 미들급을 맛을 한번 보고 또 적당한 토크, 힘찬 토크 요런 것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미들급이 좋은 것 같다 혹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출력이 좀 난 모자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리터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만족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쭉 타셔도 되지만 난 전자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6R이라든지 아니면 R6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엔진은 정말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 생각돼요. RPM 안정도 좋고요. 지금 3만 km가 뛰어져 있는 바이크인데도 RPM 유지도 잘 되고, 그다음에 저 RPM 영역에서도 토크도 좋고 고속에서도 토크가 좋고, 그 다음에 진동도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 영역이 공진의 부분이 6000에서 7000 사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잠깐만 스쳐 지나가다 보니 크게 제약 없이 이 바이크를 또 즐길 수 있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코너를 좀 타고 싶어서 왔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와버렸네요. 와, 여기 신호지옥이다, 신호지옥. 오씨, 발 착지성이 되게 좋아요. 편안하게 양발이 이렇게 닿으니까 지금 오너분도 170이신데 이렇게 양발이 편안하게 닿는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시트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바이크 선택할 때도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